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월 19일 목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22포인트 오르면서 드디어 19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2.5포인트 오르면서 515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을 하면서 이제 뭐 설 지나고 나서도 우리 증시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뭐 설 연휴 동안에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좀 돌발적인 변수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팔고 좀 명절 연휴를 보내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자, 그런 거 저런 거 다 겁내면서 이게 주식 투자 과연 이게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1월 19일 목요일 순서 양시장이 모두 상승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두 가지로 여러분께서 참여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 전화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상담은 013-3366-0110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바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면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입니다.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리포트는 솔로몬 투자증권에서 나온 하이닉스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디램 가격의 추가 하락이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디램 현물 고정 가격 거래 수준에서 40나노 이상 공정 제품들이 주력인 경쟁업체들의 경우 얘들의 감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가 부진하더라도 2012년 예상 기준 동사의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디램 가격의 추가 하락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매출 비중 28%를 차지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부분은 20나노 공정으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락 가격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호조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수요 증가에 따라 모바일 디램 부분과 낸드 플래시 업황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 가격 폭락으로 인해 부진했던 PC 디램 부분도 경영 악화에 따른 해외 경쟁사들의 감산으로 큰 폭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므로 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손실 역시 2천억 원 수준으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순수 영업 부분은 2012년 1분기 4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뒤 2분기에는 1,7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연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조 2,600억 원 그리고 9,190억 원으로 예상되어 높은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한 턴어라운드 주식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 주가는 32,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리포트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LG 상사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자원 개발 이익입니다. 2011년 자원 개발 이익의 성장 동력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다고 한다면 2012년의 성장 모멘텀은 생산량 증가와 신규 프로젝트 추가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LG상사는 자원 개발 사업에 매년 3천억 원 내외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2011년에도 3천억 원의 자원 개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중 신규 투자에 한 2천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2012년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GS 리테일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3천억 원의 현금은 2012년 신규 자원 개발에도 투자될 예정인데요. 이는 2013년 자원 개발 이익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자원 개발 이익입니다. 2011년 분기 500억 수준의 자본 개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2012년에는 분기 평균 600억 원을 상회하는 이익 발생이 예상됩니다. 2012년 자원 개발 이익의 주요 성장 동력은 원트고 유연강 탄광의 생산량 확대와 인도네시아 유연 탄광의 생산량 확대, 그리고 칠레 펠 석유 광유 개발의 이익의 신규 반영 때문입니다. 이처럼 LG상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무역 부분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2012년 실질 성장률은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서원인텍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와이브로 및 LTE 단말기 사업의 신뢰도가 쌓여있고 이러한 해외법인들의 견조한 실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 50억 원의 매출을 보인 와이브로 사업의 매출액은 사우디 모빌리 그리고 이란 모비넷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에는 308억 원 그리고 2011년에는 518억 원까지 성장을 하며 사업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IFRS 개별 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중국 현진과 베트남 하노이 법인의 영업 실적도 2011년 합산 900억 원 이상이 매출이 함께여 수익을 내고 있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성장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사의 성장 모멘텀이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서원인텍의 2012년 영업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14.2% 그리고 168% 증가한 2,126원, 14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이 가능한 이유는 여전히 1,000억 원 안팎의 외형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휴대폰 부품 사업과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제자리를 잡으며 수익성 개선이 발생한 신규 사업인 와이브로 단말기 사업이 금년에 또 성장을 통하여 휴대폰 부품 사업의 외형에 육박하는 매출을 보이며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감안하여 목표 주가는 6,2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와 LG상사, 서원인텍 이 세 종목에 관해서 이중엽 대리의 도움 말씀으로 청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담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지금 저희 계속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양쪽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자 상담 벌써 신청하신 분들 한 10여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빨리 서둘러서 보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오늘은 정수창 전문가님 그리고 이효열 팀장님,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께 하나하나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설 연휴 얼마 남지 않은데 명절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요. 아, 예.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울산입니다. 울산이에요. 울산에서는 뭐 설 음식으로 특별하게 이게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동네는 이거야 뭐 싶은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뭐가? 뭐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세요? 예. 울산에서도 혹시 고래고기 그런 거 혹시 드시나? 예, 고래고기도 하는데 제사장에는 잘 안 써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옛날에 한번 고래고기 한번 먹었는데 비위에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현지 분들은 되게 맛있다고 막 잘 드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설 잘 쇠시기 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궁금해서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예. 예. 가격과 비중은요? 네, 8,240원에 20% 정도. 8,240원에 20%. 예, 예. 언제쯤 사신 건지요? 요 며칠 되진 않습니다. 조금 이거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네. 그 단가를 낮췄어요. 추가 매수까지 하셨고. 네. 지금 뭐 8,500원이니까 일단은 수익이 뭐 알토란 같은 수익이 한 3% 정도 나 있는 상태군요. 예, 매도가. 아, 예. 얼마에 네. 팔지? 예. 얼마까지 또 목표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알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잡고 있는 목표가는 얼마 정도일까요? 9,000원 정도 보는데. 9,000원 정도? 예. 예, 한 9,000원 정도. 아주 배트를 짧게 잡고 치시는군요. 예. 자, 겁이 알겠습니다. 났어요. 지난번에 뭐 한 1,500원까지 넘는 뭐 그런 전고점이 있긴 있었는데, 예. 자, 일단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 정수창 전문가님께 과연 9,000원 정도까지, 그러면 한 10%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가능할런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길게 가져가도 좀 더 예. 목표를 좀 높게 잡아도 되는지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설 재밌게 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뭐 출발한 그 종목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뭐 파라다이스는 이제 뭐 회사명이 우선 파라다이스니까 그러니까요. 좋고, 예. 그 이제 이익도 많이 나고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뭐 전년 대비해서 뭐 한 40%씩 이렇게 증가된 회사고, 그래서 좋은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도 이제 매출액이 뭐 한 1,000억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처음 이제 1,000억을 매출을 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징조가 좋은 상황이 보이고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가장 이동을 많이 하는 그 절기 중에 하나에 이제 춘절이 이동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국내도 들어오기 때문에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일본인 관광객 못지않게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아이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소비도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인 이제 그 내방객의 큰 이제 매출의 기여도가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 드롭하고 있는 그 드롭액이 보면 한 7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뭐 실제 이제 게임을 하려면 이제 칩으로 바꿔야 되는데 칩으로 이제 전환하는 환전하는 것이 이제 한 7천억 정도가 이제 시드머니가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좋은 거는 이제 춘절이 가까우면서 중국인의 내방객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 1,5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거래량이 조금 작은 게 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500원까지는 좀 어렵고 9,000원 말씀하셨는데 9,000원 정도는 이제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았는가 희망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좀 한 9,000, 한 300원, 9,000, 한 500원 그 정도까지도 보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이익도 많이 나왔고 수익도 거의 뭐 순이익도 작년 대비 뭐 더블 이상인 성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 말고 뭐 GK일도 있고 강원랜드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요러한 게임 이제 그 요런 그 오락 산업의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라다이스가 가장 각광을 받고 순이익 성장률 이런 것이 상당히 다 바람직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도 상당히 좋고요. 뭐 9,000원 목표 하셨는데 그 이상은 바라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이래저래 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실적도 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의외로 이게 서울 요지에 이게 또 부동산들도 꽤 갖고 있는 자산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주신 문자 상담 종목을 하나하나 풀어보죠. 첫 번째 종목은 세운 메디칼입니다. 5,200원에 30%이고요. 자 신청하실 분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네, 세운 메디칼의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고 세운 메디칼도 큰 흐름에서 보면 작년에도 이제 그런 헬스케어 관련 특히 이제 삼성그룹의 헬스케어 관련된 투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그 같이 흐름을 좀 타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고 나서는 약간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00원에서 한 5,000원 선 라인에서 계속 횡보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200원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000원 선이 그 박스권 상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요. 그래서 약간 상단 쪽에서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주가 상승이 크게 있었어요. 이미 그 헬스케어 관련한 그런 기대감들이 저는 반영이 됐다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박스권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장점인 것은 이런 테마의 흐름이나 헬스케어 관련된 이런 멘트들이 자꾸 나오면 반등을 또 시도할 수 있는 흐름이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했을 때 조금 물량을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보기 좋지 않을까. 이미 주가 상승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상당히 주가가 쌌습니다. 한 2,000원 정도, 2,000원도 좀 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주가가 레벨업이 돼서 한 4,000~5,000원 수준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반등했을 때 파는 정도로 여기서 큰 폭으로 올라가려면 약간 테마주 흐름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헬스케어 관련주라든가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는 장 같으면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반등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성광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23,900원의 목표가, 손절가도 전망까지 함께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성광밴드는 이제 지금 이제 상당히 그 피팅 산업이 이제 호황을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제2 호황기를 잘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피팅이라고 그러면 이제 해양 플랜트의 그 이음 구조 같은 거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삼성중공업이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중공업이 호주로부터 이렇게 그 해양 플랜트를 수주한다는 이런 것이 작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성광밴드도 지금은 해양 플랜트 수주에 맞춰서 성광밴드도 상승 트렌드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분이 23,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23,000원이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23,000원 정도면은 최소한 한 6개월 전에 이상 사셨던데 상당히 고점에서 사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성광밴드 자체는 이제 추가로 상승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의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저점은 11,0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죠. 23,000원에서 11,000원까지 상당히 아마 하락이 있어가지고 고통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 바닥에서 다시 거의 한 75% 이상은 상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이제 더블에 가깝죠. 그래서 지금은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22,000원대는 이제 저항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지수의 흐름이나 삼성증권의 수주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는데 원체 바닥에서 많이 올라서 이제 누름이죠. 그래서 다시 간다라면은 저는 이거 많이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원체 매수를 크게 높게 하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3,500원, 24,000원 정도가 조금 맥시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상당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000원에서 봤을 때 한 24,000원 정도 가면은 그게 한 120% 이상 상승한 거거든요. 지금의 전방 산업, 이게 피팅 산업이 호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바닥에서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약간 상승에는 한계는 좀 있다. 그래서 아마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 오시면은 매도하는 전략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76,00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네, LG전자는 최근에 급락에서는 좀 벗어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에서 항상 주가가 유지가 됐었는데 작년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죠.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그런 저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지금 7만 원 선까지 주가가 와 있기 때문에 저평가는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좀 보여지는데 역시 관건은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이 과연 이제 특히 이제 핸드셋 쪽에서 특히 이제 집중하고 있는 LTE폰이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귤적 반등은 좀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요. 추가적인 실적 강세가 있어야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4분기는 일단 흑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고 1분기도 흑자, 영업 흑자가 좀 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면 사실 2011년도 1분기가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LG전자는 굉장히 큰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2개월 동안 거의 한 7만 원대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비중이 지금 20%인데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한 8만 원 선 라인을 목표가로 정하셔가지고 조금 보유하시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가 흐름이 조금 좀 더딜 수는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부분의 흐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3,480원에 20%입니다. 광전자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파워 반도체가 수주 규모 계속 확대하고 그러겠기 때문에 광전자도 일단은 상승 트렌드를 같이 탈 수 있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제법 이제 중소형주죠. 중소형주인데 이제 그 제법 시장에 반응이 없다가 하이닉스뿐이 아니라 지금 IT도 지금 점진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워 반도체의 그 수주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원래 바닥은 한 2,700원대가 이제 바닥에 근접한 가격이었고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은 사실은 1차적인 저항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수의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970이나 이렇게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반도체도 지금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광전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전자는 특히 이제 뭐 접근 센서 같은 거에 국내에 최초 개발하는 그 업체고 있기 때문에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3,500원 정도에서 매수하셨으면은 이제 뭐 지금은 뭐 지지부진한 거 약간 뭐 며칠 동안 보이고 있지만은 추가 상승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요. 단 한 4,100원대에서 4,200원대에는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추가 상승 여지는 좀 있다. 그래서 4,000원 좀 밑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지가 좀 있을 거 보이니까 4,000원 못 미쳐서 조금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설 명절 앞두고 있는데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건강하시고 많은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올해는 이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투자 그냥 하는 것마다 성공하셔가지고 뭐 자산이 한 좀 갑절 정도 이렇게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저희가 풀어드릴까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예, 가격과 비중은요? 74,300원에 74,300원에 30%. 그럼 전화 연결 상태 조금 고르지 않기 때문에 좀 통화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지요?
어느 정도 원가나 찾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원가요? 아, 그러니까 예. 본전치기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예. 뭐 설마 뭐 본전 정도 안 되겠습니까? 기아차 지금 워낙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들고 있는 지가 오래됐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저도 2009년 막 10년 그때 기아차 주식을 좀 많이 오랫동안 좀 보유를 했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는 나름 조금 좀 보이더라고요.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뭐 그게 걱정할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다 싶은데 일단은 뭐 앞으로 좀 전망이 약간 좀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궁금하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열 팀장님께 이 기아차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아차는 뭐 가장 우량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사실 작년에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특히 2010년과 2011년을 통해서 주가는 정말 상당히 크게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가 약간 주춤하는 것은요, 이런 피로감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은 급등했거든요. 지금 연 단위로 본다면 2년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피로감이 좀 누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매수해오면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있겠죠, 당연히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소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지루한 흐름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아차가 실적이 안 좋다면은 팔아야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실적은 유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일단 보유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올해도 보면은 이제 2분기에도 이제 신차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K 시리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이런 걸 감안한다면 현재 예상하기로는 판매도 전년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순이익도 한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전망을 기초로 한다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지금 지루한 것은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이것은 피로감 누적입니다. 그동안의 차익 실현 매물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좀 보유 관점에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상하 프론테크가 들어와 있는데요. 6,000원에 40%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예. 네. 근데 상하 프로테크는 이제 회사가 내용은 좋아요. 이게 영업이익도 좀 많이 났고요. 예, 그래서 물론 30억이긴 하지만은 전년 대비 거의 뭐 100%에 근접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량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단가가 좀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최고점 처음에 이제 나와서 8,000원까지 진출을 했다가 쭉 빠져가지고 좀 3,000원까지 내려와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는 중간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신규주 새로 상장되는 이 새내기주들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의 탄력은 크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간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가격 자체가 상당히 싸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내기주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제 회사는 내용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거래는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좀 장기 투자한다면은 뭐 지금 이제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도 충분히 가지 않겠나. 회사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안 간다 하고 거래량이 없다 하더라도 밑으로 바닥에는 4,200원대는 최저점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제 시장에 관심이 없는데 거래가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은 매수하신 가격은 좀 오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뭐 상승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군은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 근처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매수하신 가격대를 좀 기다리셔가지고 처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풍산입니다. 3만 원에 30%인데요. 이건 목표가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네, 풍산의 경우는 그 최근에 비철금속주들이 계속 빠졌는데요. 풍산은 주로 이제 구리 가격하고의 연동이 상당히 큰 주식입니다. 풍산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은데 추세 자체적으로는 좀 하락세라고 볼 수는 있어요.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봉이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고점이 계속 좀 낮아지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하락 추세를 아직 좀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최근에 보면 이제 $10,000까지 좀 갔다가 최근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엔 다시 $7,000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요. 네, 그 구리 가격을 보시면 $10,000 선에서 유지되던 가격이 $7,000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8,000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반등은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목표가를 좀 정한다면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121선이 위치한 32,000원 선의 저항이 일단은 예상이 된다고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안정화되면서 $8,000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한 35,000원 선 라인을 목표가로 잡으시면서 보유하신다면 적정한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다음은 CJ CGV입니다. 이건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매수 전략을 좀 짜달라고 하십니다. CJ CGV는 이제 일단은 그 뭐 영화 산업이고 그다음에 뭐 4분기 실적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좋은데 오늘은 지수가 많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일단 거래가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쪽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10월 25일도 보면은 음봉이 나왔죠. 근데 음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십자 형태가 나오고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요번에는 십자를 기다렸다가 십자가 약간 나오면은 아니면은 단봉이 양봉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25,000원 가격대가 사실은 지지되는 가격대인데요. 형태를 봤을 때는 오늘 음봉에 거래량을 실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이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약간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추가 하락하더라도 거래량이 약간 줄는지를 우선은 첫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양봉이 나오면서 단봉이라도 나와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춘절이든 이제 중국이 춘절에 이제 그 수혜가 볼 수도 있고요. 4분기 실적도 좋아서 사실은 올라갈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음봉을 맞고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좋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라도 내일 이렇게 10월 26일처럼 단봉에 이렇게 십자를 내는 양봉이 잇따르면은 매수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현재 1차 지지가격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거래를 싣고 음봉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유보하셨다가 거래가 약간 주는 거를 매도가 거래가 주는 거를 보고서 조정 여부를 보고 매수에 동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 패션입니다. 41,800원에 30%입니다. 네, LG패션은 완전히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좀 계속 레벨업되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작년에 한 5만 원 선 이상 갔었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LG패션의 경우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투자자분께서 일단 사신 가격이 일단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천천히 좀 기다리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역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거든요. LG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난해 매장을 굉장히 많이 열었어요. LG패션 같은 경우는 한 180개 이상 이렇게 신규 매장을 많이 열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실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만 잠깐 풀어드리자면 일단 현재 구간은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선 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물들이 한 4만 7천 원 선 라인 근처쯤에서 이렇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좀 반등했을 때요. 4만 7천 원에서 안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단기 투자자라면 그 정도 부분에서 사익 실현이 좋아 보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보유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계속해서 또 현대건설에 대해서 여쭤봐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요즘 뭐 건설 업종에 대해서 이제 슬슬 또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현대건설 71,600원에 20%입니다.
71,600억 원이라 하면은 사실은 조금은 좀 높게 사신 거는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건설이 조금 이제 움직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상방향으로 가고 있고 건설도 지금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보고요. 지금 당장은 잘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요 73,000원이 일단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거길 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걸 뚫고 나서 위로 상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물론 이제 현대건설처럼 그렇게 우량주는 아니지만은 삼부토건 같이 이렇게 세게 달리고 있죠. 건설이 뭔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우량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저는 현대건설보다는 현대산업을 조금 좋아하는데요. 현대산업은 이렇게 오늘도 실프로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산업의 형태를 보면은 잘 보면은 이렇게 저항을 뚫고 추세선의 상방향으로 확실하게 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일을 걸쳐서 한 10%, 한 5% 정도가 올랐는데 현대산업 같은 거는 약간 숨고르기를 할 때 들어가면은 아직 추가의 상승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체로 봤을 때 삼부토건 뭐 현대산업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난강토건서부터 해가지고 약간 부실주를 포함해서 또 아니면은 조금 뭐 현대산업 같은 거 우량주들도 탄력이 좋게 흐름이 좋기 때문에 현대산업도 73,000원의 저항을 뚫고 위 상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조금 나아지고 유럽의 흐름이라는 거는 유럽의 악재가 이제 3월이 가장 큰 분기점인데 그리스가 디폴트 하더라도 그리스가 질서 있게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월이 넘어가서는 장이 계속 위 상향으로 가기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건설도 일단은 뭐 보면은 세종시의 뭐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분양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조금 중기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를 5,850원에 20% 사셨군요. 네, 오로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이슈가 어느 때보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스마트 기기를 채울 것들은 결국 컨텐츠이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그래서 글로벌한 컨텐츠 업체로서의 기대감들이 최근에 반영되면서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약간 차익 매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이 약간은 나셨는데 오히려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갭상승을 했었죠. 12월에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6,000원 선 이상으로 주가가 갔다가 지금 약간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의 조정이 마무리 구간에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매도하시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저점 라인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는 흐름이 좀 나온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향후,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향후가 좀 기대되는 기업이죠. 아무래도 성장성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또한 뭐 밸류에이션상으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예, CJ 홀딩스인가? JW 홀딩스? 예, JW 홀딩스. 예, 옛날에 그 중해제약 뭐 그 관련된 들어갔지. 회사인데 회사 이름을 작년 1월 1일 날 바꿨죠. JW 이렇게 CI를 좀 바꿨습니다. 예.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그게 네. 저기 뭐야 우리 거래하시는 분이 하도 좋다고 예. 그걸 하라 그래서 20% 샀다가 다시 또 엊그저께 10% 네. 또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래가지고 전체 30% 가 비중하고 됐는데. 가격은 얼마가 된 건가요? 30% 비중은 30%고요. 네. 예. 2,800원이요. 2,800원에 사셨고. 예,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나갔다 이제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예. 막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숨차 하시는 게. 예. 이 전화 받으려고 막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같은 절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뭐 추천을 하셨다고요? 예, 거래하시는 분이요. 거래하시는 분. 증권에서. 예. 그렇군요. 자, 그럼 JW 홀딩스에 대해서 올해 뭐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개략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될까요? 예. 그리고 저기 장기하고요, 중기하고 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실적도 좀 어떤가요? 실적도. 예, 알겠습니다. 이 뭐 예, JW 뭐 그 계열사들 중에 신약이라든가 중에 제약이라든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이라든가 장기로 갖고 갈 경우 어떤 대응법이 가장 적절할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JW 이제 그 홀딩스는 이제 일단은 JW 중해신약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JW 크리아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해제약이 이제 그 지주회사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JW 홀딩스인데요. 그 JW 홀딩스의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지주회사이긴 한데 일단은 그 현재는 이제 그 복제약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약가 인하 방침이 돼 있죠, 정부에서.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어려운 힘든 자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복제약에 대해서 이제 약가 인하가 있으니까 매출의 그 실적이 조금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국내로서는 이제 활로를 뚫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회사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JW 크레아전 같은 경우는 차변하고 같이 연루해가지고 뇌종양에 관계되는 이런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임상 실험을 계속 하고 있죠. 특히 또 뭐 JW 크레아젠도 있고 JW 이제 중의신약 같은 경우도 뇌세포, 면역세포에 관계된 이런 실물질을 가지고 인삼 실험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그 약가 인하를 따라서 그래서 그 복제약에 따라서 약가 인하에 대해서 매출에 조금 실적의 그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탈출구를 수출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JW 중해신약이 그 자회사가 상당히 그래도 면역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많은 그 탁월한 그 효과를 많이 내는 임상 실험에 성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이제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그 약가 인하의 그것만 봤을 때는 이제 조금은 이제 기어갈 수 있는 형태인데요. JW 홀딩스의 그 내용 자체는 지금 거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금방 상승 반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길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봉을 한번 볼 수 있죠. 주봉을 보면은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봤을 때는 지금의 현재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중에 더블 홀딩스는 단기보다는 6개월 이상 장기를 가져가시면은 우선은 이제 조금 위의 자리는 3,500원짜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4,600원도 갈 수 있지만은 시장이 확실히 폭발력으로 되면은 이제 그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3,500원 정도 길게 보시면은 갈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횡보하는 자리다.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는 횡보할 수 있다. 약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요. 그래서 조금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약가 인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국내 매출 실적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신약 개발이나 자회사에 그런 걸 가지고 탈출구를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JW 홀딩스는 이제 그런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 6개월 이상의 장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목표 가격을 한 3,5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SOE를 살펴보겠습니다. 11만 6천 원에 10%입니다. 네, SOL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유가 상승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이런 이슈들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좀 있어 다시 이제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제 마진의 개선 기대가 좀 부각이 되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최근에 이런 그 흐름에 있어서도 정유주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나 GS, SOL이 전부 다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세가 이렇게 강하지 못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기술적인 흐름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도 간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에서 보면 10만 원 선 라인에서는 확실하게 좀 저점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이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굉장히 좀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약간 박스권 상단에 속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다소간 좀 매수 가격은 약간은 그 최근 흐름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향후에 그 정제마진 개선이라든가 또 유가의 상승 그런 가능성을 고려를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되 지금 12만 원 선이 굉장히 저항가격이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이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을 좀 파악하신 상태에서 대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유비케어를 살펴볼까요? 4,400원에 30%입니다. 유비케어를 이제 4,400원에 매수하신 가격은 가격대가 조금은 고점에 부담이 되는 가격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비케어가 이제 그 크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헬스케어 주식이고 고령화 사회 헬스케어라는 그 테마는
상당히 좋은 테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현재 그 주봉을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헬스케어라는 게 좋긴 좋은데 1,800원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4,800원을 좀 넘기도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일봉으로 가서 봤을 때는 1차 오른 가격대가 4,000원에서 이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내려와도 4,000원은 지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00원 지지 가격, 위로는 4,800원이 조금 어려운 자리다. 그래서 중간선에서 단기 매매를 좀 병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중기 투자를 한다면 한 6개월 이상 가져가신다면은 그래도 승산이 있는 그런 종목군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최근에 보면은 주가의 흐름이 코스닥보다는 거래소에 약간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1920대를 이제 전고점을 넘기면서 위에 상방향 쪽으로 조금 가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모든 매기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에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짧게 치시는 것이 당분간은 좀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뭐 인성정보, BTC 정보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군을 보면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추가 상승하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좀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단기 매매를 좀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주 낮은 가격대에서 사셨으면은 부담 없이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4,000원과 4,800원의 그 박스권의 움직임이 보일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움직임을 단기 매매 병행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삼영화학 문자 여러 번 주셨는데요. 5,750원에 40%입니다. 네, 삼영화학의 경우에는 정말 주가가 크게 레벨업된 기업 중에 또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삼영화학은 지금 2개년, 2010년과 11년을 거쳐서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1,000원 선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지금 뭐 5,000원 이상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커패시티 필름 산업에서는 거의 1위 독보적인 업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IT 산업이 굉장히 부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적이 한 100억 이하로 좀 계속 유지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260억대 지금 순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이런 큰 폭의 성장세 때문에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도 성장세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스권의 현재는 흐름이거든요. 이 박스권만 돌파된다면 추가 상승이 좀 기대는 되는데 현재로는 박스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50원이시면 다행히 박스권 하단에서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6,000원 선 이상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랫동안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내려온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21선하고 이격을 좀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이다. 그래서 6,000원 선 이상에서의 매도를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안철수 연구소 14만 1,000원에 60%입니다. 안철수 연구소의 14만 1,000원이라는 거는 좀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로 보입니다. 예. 이제 그리고 뭐 이제 투자자분도 잘 알다시피 정치 테마주가 상당히 과열이 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조금 뭐 나름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는 지금의 자리는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안 테마로서 보안의 그 형태, 그 기업 가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회사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추천했던 가격대를 잘 유출을 해보면은 36,000원에 제가 추천을 했었거든요. 36,000원에서 회상을 해보고 보면은 36,000원인데 지금은 거의 15만 원이에요. 500%입니다. 물경. 근데 36,000원에 제가 추천했던 가격 자체도 이미 바닥에서 200%인가 올라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건 너무 기업 가치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대평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가 순환되는데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이지라든지 물론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기도 합니다. 바른선도 움직이고 그러나 하루는 상 갔다가 그 다음 날은 하한가 갔다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그렇게 추세가 상승세가 확실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단타를 계속 하고 있게 투자가 조금 약간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안철수 연구소는 굉장히 변곡점이 있는데 투자하신 분에게는 조금 말씀드리기 저하지만은 비중은 축소하는 전략이 오히려 맞다. 지금은 이거는 수익 내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해서 손실을 제한하는 그런 쪽이 오히려 종목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꾸준히 올라주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막 워낙에 진폭이 크다 보니까 조금 좀 정신사납고 불편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싶습니다. 자, 다음은 락앤락을 보겠습니다. 락앤락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락앤락의 경우는 국내 1위의 밀폐용기 업체죠. 그래서 뭐 락앤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성장성이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당히 크게 올라 있는 그런 인기가 많은 그런 주식인데요. 다만 락앤락의 경우에는 그 성장세가 그 올해 같은 경우 2011년이죠. 잠깐 좀 주춤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주가가 좀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의 추이를 좀 보시면요. 지속해서 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다가 2011년에 이제 다시 좀 정체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뭐 실적이 적자를 보인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만 성장률이 좀 다소 둔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베트남의 유리 공장을 완공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중국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진출 기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락앤락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중국의 그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좀 된다면은 성장성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향후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좀 이제 순이익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지표에 비해서는 주가는 지금 약간 횡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은 일단 그 21선하고의 이격을 좀 벌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점이 3만 원 근처에 좀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기술적 반등을 할 시점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기다리시되 다만 추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려면 여기 실적에서 커다란 그런 흐름들이 올해도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모드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님 그리고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효열 팀장님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이제 딱 하루 내일밖에 안 남았네요. 내일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뭐 모두가 이제 기다리는 설 연휴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좀 기분 좋게 설 명절 셀 수 있도록 내일도 오늘만큼 같이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